뉴욕에 가면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울 애들은요, 별게 아니야. 뭐, 똑같네, 뭐, 서울이랑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안동이나 이런 구미나 이런 데서 오면 울어요. 이런 세상이. 첫날부터 감동 빡빡 먹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는 애들 보고 니네가 참 감각이 죽었다. 진짜 시골에 사는 애들은 그날부터 막 애들이 달라져요. 완전히.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에 선생님 오피스가 있다는 건 세계 제일이라는 얘기겠죠? 당연하지. 한 칸짜리여도 잘리겠죠? 당연하지. 지금 네가 여기 와 있는 거야. 화장실 가서 취하고 와. 가서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욕 투어를 이제 두 번째 날은 떠나죠. 이제 유엔 본부 앞이고 방기부 총장하고 사진도 찍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과에 가서 월가 앞에서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맨하탄이라는 곳을 투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부터 예일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예일 탐방하게 되면 애들 전부 다 여기 발에다 손을 찍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손을 올리고 찍으면 이 학교를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애들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래요. 엄마한테 등 두드려가면서 와주면서 왔으니까. 애들은 안 간다고 하거든요. 다. 축구 약속 때문에 안 간다고 해요. 막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대학교 딱 이제 뉴욕 투어까지 하고 나면은 애들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요. 엄마가 여기까지 보낸 건 엄마 선택이었고, 여기에서 열흘을 보내는 건 이제 네 선택인데, 어떻게 할래? 아니면 한국으로 가. 나는 니네 엄마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이제 너랑 계약해야 돼. 너를 나한테 데리고 다니는데 니네 엄마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너랑 하면은 예일대 가잖아요? 그럼 대학 안 가겠다고 막 이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손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요. 애들이요 사진 잘 못 찍어요. 자기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아세요? 근데 애들 표정이 바뀌어요. 이제 뒤로 가면서 사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큼 밝아졌나는 사진을 보면 저희도 알거든요. 예일대는 이런 데입니다. 교수님과 학생 3명이에요. 짱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애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어요. 이 예일대에. 그럼 교수를 초빙해갖고 와요. 얘 하나를 위해서. 짱이죠? 그리고 딱 보기에 해리포터의 성같이 생겼어요. 기숙사 중심 학교라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골프를 좋아하는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그리핀도르 뭐 이런 거 해리포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배들과 끝없이 얘기하면서 예일맨으로서의 그 상식과 교양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조명등불이라든가 이런 게 인간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조명등을 다 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는데요. MIT 남자애들 되게 좋아요. 여기는 또 이제 공장같이 생기고 되게 공학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MIT는 사실 아이비리그 대학은 아닌데 하버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하버드를 들어가면 MIT 걸 공동으로 딸 수가 있어요. 학점을. MIT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60년대 이미 인터넷을 따는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얘네들은 천재들이 많습니다. 공학도들은 천재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했던 장난들 같은 걸 이제 애들이 보면서 막 하고 4일째 이제 하버드를 가는데 하버드는 그냥 하버드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딱 3마디밖에 안 해요. 야, 요, 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하버드는 그냥 짱이에요. 말로. 여름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네, 다주빛 벽돌에 초록색 잔디가 설명되고요. 이때는 애들이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하버드 대학생이니까 제가 이곳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영어로 몇 마디씩 연습해서 가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을 얘들이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How? How do I? Come? 이러면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 I want to come here.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How? 막 이렇게. How study? 막 이렇게 이제 막 영어 안 되는데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나이 때, 너 몇 살이니? 14살이거든. 네 나이 때 지구를 반바퀴나 날아서 이런 곳에서 길거리에서 나를 픽업해서 이렇게 묻는 아이가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있다. 이 아이 민사고에 있어요. 짜릿하죠. 얘네 조가 이날 그냥 완전 업돼가지고 나 하버드 볼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얘네들은 다 쭈뼛쭈뼛하고 네가 해라, 뭐 네가 해라, 막 이러고 있고 얘가 뭐 용기를 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들고 지금 읽고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 네 찍사할게, 그게 제일 쉬우니까 네 찍사할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들어가서 이제 브로드웨이에 가서 이제 오페라 유령을 관람하게 됩니다. 하버드는 뭐 그냥 미국의 역사보다 더 긴 학교예요. 영국 여왕의 명을 받아서 지은 학교니까. 네, 그리고 베리타스 루스메라고 질린 나의 빛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학문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호에서 빠져 죽은 영국 어떤 귀족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하버드 대생들은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의 기부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유령 보러 가는데요. 뉴욕 42번가가 뮤지컬로 유명한 골목인 건 아시고요. 미국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요. 맨하탄에서 봤다라고 하면 너 대단하다. 엄마가 참 잘해주셨구나라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뮤지컬 보러 올 때 막 드레시하게 입고요. 우리는 시력과 씩 막 들어가고 삼선이 신고 막 진짜. 그리고 이제 바로 무대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서 쫙 하거든요. 근데 19년 동안 매진이 안 된 적이 없는 공연이에요. 10만 원도 훨씬 넘고요. 네, 여기에 누가 주연 배우가 되냐는 늘 이슈가 되고 이런 곳에 저희가 가서 정 가운데 자리를 전략해서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들이 자존감을 느끼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즘 애들 너무 자신감이 없어 하니까 너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아이야 라고 하는 걸 저희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 공연이 막 무대가 막 바뀌고 막 그러는데 한 20분 지나면 어딘가 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 애들 다 모가지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어로 해주진 않아요. 이게 한국말로 해주진 않으니까 영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총 빵 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다 깨고 애들이. 그리고 이제 1부 끝나면 애들이 막 나가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1부 끝나면 다시 와야 되거든요. 네, 중간 잠깐 쉬는 시간인데 굉장히 재밌는 애들이 많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 가고 이제 워싱턴에 가게 됩니다. 프린스턴도 굉장히 예쁘죠. 미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학교 중심 대학이에요. 대학 중심. 대학원이 적죠. 미국 대학은 다 대학원이 많아요. 러스쿨, 메디컬 스쿨, 비즈니스 스쿨, 스쿨자가 붙는 건 다 대학원이에요. 그 하버드, 예일 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스쿨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대학교가 더 크죠. 그건 뭐냐면 순수 학문을 중시하고 실제로 학자가 될 애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존 내쉬라든가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교수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 볼 때 교수님들이 다 자리를 비켜주세요. 근데 아무도 컨닝하지 않아요. 그게 아너 서로에 대한 존중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유일하게 컨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8촌에 누구가 한국인 피가 섞였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내려가는데 워싱턴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수도잖아요. 미국의 수도고 정치 도시고 백악관도 있고 뭐 이렇게 펜타곤하우스도 있고 이제 다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과 이제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학가 없는데 가는 이유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가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기 보시면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이거든요. 한마디로 서울을 뭐 세종대왕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항도 JFK 공항이에요.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대중 공항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얘네 나라가 기독교지만 동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신전같이 꾸며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템플이라고 써있어요. 템플은 신을 모시는 곳이고요. 그리스 신전처럼 해놨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거기 가면 경외신이 들 정도. 링컨상에. 그리고 거기를 관광지로 꾸며놔서 미국 애들도 전부 다 거기를 수학여행 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마 100년 뒤가 지나면 미국은 더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5,000년 했는데 우리나라 훌륭한 왕이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도 생각해요. 아닌데.
그리고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지. 그런 교육을 저희가 국학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워싱턴에 갔을 때 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구나. 이거 큰일인데 100년 뒤에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또는 내 자식이 어른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입지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좀 더 큰 걱정을 해요. 애들이 이제 너에게 조국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콜롬비아 갔다 오고 세도나 가면 이제 표정을 잘 보세요. 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소리도 지르고.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4개의 주가 한꺼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충격을 받죠. 그런 거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 가면 그냥 선생님 이런 데가 다 있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지구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소가. 그리고 인디언들이 왜 여기를 지키고 싶어 했는지 느낌으로 와요. 미국 그 맨하탄 그 뉴욕 땅을 25달러에 팔았어요. 인디언들이. 잘 몰라서. 근데 여기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곳이거든요. 이런 데 가서 애들이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호텔은 이런 곳에서 묵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이 친구는 아이빌리그 1기 때 갔던 승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컬럼비아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4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갈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학교를 그만뒀어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증을 받고 커뮤니티 칼리지로 들어가서 토플을 좀 공부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서 편입을 컬럼비아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제가 유엔 캠프 갔다가 이 친구 만났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학을 들으러 자기가 딱 강의실 들어갔는데 중국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싫어.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나라가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말과 하겠구나.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유엔 인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작성하고 있던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려고 얘가 저희가 이제 베스트 5라고 아너 세븐이라고 저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걸레질해 가면서 얘가 거기서 언어를 익히고 좋아?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보면은 국학원에서 일했던 레주메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CGI 홀리스틱 안돼 그렇다면 미안. 그 다음에 이하라고 하는 저희 이제 좋은 학교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좋은 학교 캠페인하고 3.1절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얘가 한 거예요. 안중근 기념탑에 자기가 100만원 기부받고.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 안중근 기념탑 사업비를 벌려고 자기 삼촌한테 가서 삼촌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돈 주고 저기 주민등록 번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삼촌이 그러더래요. 너 고등학교도 안 나오는 내가 널 뭘 믿고 이런 걸 써주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얘가 깨달았대요. 아 진짜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아 내가 지금 능력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진짜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찰나에 콜롬비아를 받고 거기서 콜롬비아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자기소개서에 얘가 뇌교육을 쓴 거예요. 홍익인가 이런 거 막 쓴 거예요. 홍익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교수가 부른 거죠. 면접할 때 홍익이 뭐야? 나도 철학과 잘하는데 그게 뭐니? 윈윈하는 거고 5,00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끼니? 지감 수련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지감을 시켰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 대학이나 우리나라 대학이나 앞으로 좋은 대학 그러니까 다양성을 위한 교육을 할 거예요. 똑같은 애들을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이 그렇게 많아지죠. 왜냐면 다양한 애들끼리 부딪혀본 애가 문제 해결을 더 잘하니까. 그래서 대학교 환경을 다양하게 바꾸려고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를 받고 싶어요. 미국 대학. 근데 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죠. 콜롬비아. 그래서 얘가 장학금 받으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멋있는 애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아이비리가 지금 14기, 15기 정도 됐는데
올해 3차수 120명만 갑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 아마 갈 수 있을